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세 번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이걸 배울게요. 자, 요거는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A 플러스예요. 여기는 A 플러스예요. 특이 A 플러스 정도가 아니야. 특이 중에 특이예요. 꽃이에요, 꽃. 행정법의 꽃이에요. 이거는 어떤 이제 개념을 갖고 있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영역에서 문제가 돼요. 자, 그 밖에 행정작용에는 행정계획,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그죠? 그 다음에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그 다음에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총 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 7개가 있는데, 자,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은 한마디로 강학상 행정행위라고 그랬어요. 요거라고 그랬어요. 자, 요것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거는 강학상 행정에 똑같아요. 강학상 행정행위는 그 성질이 일개직구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를 지금 도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개직구의 일방성이 문제가 되죠. 한번 볼게요. 자, 행정계획은 있잖아요. 행정계획은 이에 준하는 행공특보권의 국권직관이 있으면 뭐가 된다? 구속적 계획이 되고, 구속적 계획이거나 구속적 계획이 아니거나 일도양단이죠. 이 구속적 계획은 사실은 1%도 안 돼요. 나머지 99.9%가 구속적 계획이 아니에요. 그냥 행정계획이에요. 한마디로 일반계획이에요. 행정입법도 이 행정행위를 통과하면, 행공특보의 국권직관을 통과하면 처분적 법규가 돼요. 그러니까 법규도 처분적 법규인 것과 처분적 법규가 아닌 게 일도양단적으로 결정이 되죠. 여기도 처분적 법규가 0.1%도 안 돼요. 여기는 심지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맨날 시험 보면은 구속적 계획, 처분적 법규 이런 게 나오니까 마치 이런 게 일반적인 것이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상 사실행위가 행정행위를 통과하면 여기도 권력적 사실행위냐 권력적 사실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 완전히 나뉘어요. 그러니까 비권사라고 하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이렇게 나뉘어요. 나머지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행정지도, 그 다음에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은 절대로 요 요소를 갖출 수가 없어요. 이거 통과를 못해요. 여기 절대 통과 못해요. 이거 통과 못해요. 권력적 사실행위 뭐 통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이것들이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든가 행정지도 있잖아요. 이건 전혀 안 되고 이건 아예 안 되고 이건 아예 논의 여지도 없고 이건 사법형식이라서 사법형식이라는 게 사법계약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법계약서는 절대로 처분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배운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안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있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도 있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론설이라면 이론설. 근데 교수님들 책을 보면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하고 취소의 대상의 행정청의를 나누려고 그래요. 옳다면 잘 됐다 이러면서 우리 판례가 절대 못 나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공법상 계약이나 혹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든가 혹은 행정지도 이 세 영역이 문제가 돼요. 딴 데는 영역이 문제될 데가 없어요. 이 세 영역이 문제가 되는데 이 세 영역에서 일방성 있잖아요. 일개직구의 일방성이라고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 행위랍니다. 자, 그걸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 했더니, 자, 첫 번째, 요거예요. 자, 경영 개선 공고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취소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그러면 위에 볼 것도 없어요. 통해 다툰다 이 말은 대원 피력 제공하는 이거 쓰라는 거니까. 그래서 자, 근데 경영 개선 권고로 나왔어요. 권고라고 하는 순간 이건 행정지도예요. 행정지도가 행정절차법 2조에 보면은 지도, 권고, 조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 권고, 조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고란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야, 좀 잘해봐. 그 다음에 커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추천하고 뭐 이런 거 프로포즈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문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경영 개선에 관한 권고 이러면서 문서가 이 A은행에 이게 날아간 거예요 지금. 이 문서를 받은 A은행 측에서는 당황하죠. 왜? 지금 금융에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융에서 날아왔거든요 지금. 그럼 날아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한번 봅시다. 자,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요거 나와야 돼. 행정절차법 2조인데 이 2조는 무조건 정의규정이죠. 이 정의규정 3호를 찾아봤더니 행정지도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어요. 요거 찾았었어야 돼요. 요거 찾았으면 점수 왕창이죠. 그 다음에 제1 경영개선 공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 한정수식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법학은 서술수식어예요. 즉 경영개선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의 행정지도이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이렇게 수식하는 방식으로 해놓은 거 이걸 서술수식어를 합니다. 이 경영개선 공고는 자 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있죠. 요 시험 문제 내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다이렉트하게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 행위로 막 날라가요. 그거 점수 50%예요.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닐 때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거예요.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닐 때 그 다음 단계로 검토하는 거 얘기예요. 따라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점수가 10점밖에 안 돼요. 1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제의 소재에서 이게 아니다라고 쓴 거죠. 이게 만약에 15점이나 20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인지 여부, 그 다음에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 행위죠. 이렇게 목차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어쨌든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당사자의 임의적 동의예요.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임의적 동의를 전제를. 자 임의성이 딱 나온 순간 일개짓고 즉 권력성이 없어요. 일방성이 없어요.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에요. 이건요.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아니어서 자 임으로 이어서 이다에 지금 이것도 구조가 임으로 이어서 이다예요. 즉 아님으로 아니어서 아니다예요. 그래서 행정자 대전제 인수부 이하동부 19조 동부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자 물어보는 문제 A은행은 경영개선 공고를 시성을 통해 다툴 수 있는가 관련하여 경영개선 공고가 다시 또 19조와 2조 1항 1호에 똑같아요. 19조와 2조 1항 1호에 의하여 수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문제다. 그죠? 수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아니라니까 일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라니까. 요 구조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제일 처음 봐요. 교수님들 그 채점평 그러니까 그 출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출제 기준표, 체기표, 채점 기준표 보면 요게 나와 있는 답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막 이거 말로 써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목차 몰래로 써야 돼요. 목차로 쓰는 건데 여기 10점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아니다라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그대로 내려가죠. 경영개선 공고가 취소의 대상에 대한 행정청 행위 인지 문제된다 인지 여부. 자 관행실법입니다. 이거 여기 앞에 이거 어떤 자가 빠졌거든요. 사실은 어떤 행정청의 행위가 취소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자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자 구체적인 경우에 그런 다음에 여기 뭐 하나 빠졌어요. 최초 판례는 여기에 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 이 표현을 뺐거든요. 무슨 표현이냐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국권지경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이 여기 들어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론설 나 절대 포기 안 해. 이론설 포기 안 해 이랬는데 학자들이 자꾸 이게 이원설이래요. 학자들이 아니야. 판례는 자꾸 아니 국권지경을 염두에 두고 하라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염두에 두지 마라. 뭐 이원설이야. 절대로 판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설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행실법 때 관, 행, 그 다음에 실, 법, 태
등을 종고 개판하라. 종고 개판.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기는 쉬워요. 어떻게 쓰냐면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있죠? 여기서 자, 이 내용과 취지를 그대로 보고 베껴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그 다음에 관련 법령 있죠? 이 관련 법령을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왜 관련 법령이라고 썼냐 하면 근거 법령이라 쓰진 않고 관련 법령을 쓰냐면 이게 약속된 용어예요. 근거 법령은요, 원고가 있어야 돼요. 근거 법령은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침입적 처분은 경영 개선 권고가 침입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분은 아니에요. 취소의 대상자들은 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직접 상대방이라는 개념도 없고 원고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근거법이라 안 하고 관련 법령이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그 행위가 이제 경영 개선 권고죠. 자, 그 행위의 자, 주체 내용 절차 형식적 측면까지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우월상, 그 다음에 그 경영 개선 권고에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과 취지 보고 베끼고. 색깔을 좀 달리 해버렸네. 잘못했네. 자, 내용과 취지 그대로, 예, 내용과 취지 그대로 보고 베끼고 그 다음에 준해자의 형식적 절차의 측면도 그대로 보고 베끼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자, 주어져 있는 근거법, 사례 근거법을 관련 법령에서 보고 베끼세요. 침입적 처분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의우월상. 우월상이 뭐냐면 이게 권력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일방적으로 우월성이란 말은 있잖아요. 우월성이란 말은 서로 협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권고를 때리는데 협상하면서 야 권고장 날려도 될까?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이걸 우월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실질적 결련성. 자, 실질적 결련성은요, 이거는 자, 경영 개선 공고의 상대방이죠. 원래는 원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영 개선 공고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침입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는 수범자 이론이 있어요. 그게 원고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선. 그래서 이해관계로 떨어져 버려요. 용어가. 이해관계로 떨어지고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막 앞뒤가 서로 맞는 거예요. 그 입게 되는 각종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등은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이 나와야 됩니다.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 자, 이거 뭐냐면 이해관계자 입게 되는 각종 행정처분, 벌칙, 과태료 있죠. 요거는 경영 개선 공고로 인해서 다이렉트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경영 개선 공고에 응하지 않았을 때 예견되는 처분이잖아요. 이거 다 처분이죠. 벌칙, 과태료 처분 이런 거. 그래서 불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입니다. 예상되는 불이익은 법적인 불이익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요걸 가지고 왔어요. 왜? 그대로 따라갈 게 틀림없으니까. 그 다음에 취재 분조유.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거든요.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상 해놓고 취재 분조유. 요거 그대로 써주고. 그런 의미에서 자, 주어 경영개선 공고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행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안 포석을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 너무 쉽죠? 이건 쉬운 거. 이건 쉽다고 해야 돼요. 쉽다고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설문 해결. A은행은 경영개선 공고를 시성을 통해 다툴 수가 있다. 대상이니까.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2단계로 한다.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아니네? 그럼 시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행위인지 여부, 기네? 그렇다면 수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똑같습니다. 다음 목차. 자, 지금 하나, 경영 개선 공고는 행정 지도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자, 법 위반 사실이에요. 자, 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반 사실 공표를 결정할 때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 고려를 고려치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법적 구제 방법이 뭐냐? 행정법적 구제 방법은 행정법적 구제 방법이죠. 구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고쟁송으로 갈 건지, 자, 잘 들어보세요. 항고쟁송으로 갈 건지, 당사자 소송을 할 건지, 당사자 쟁송이 없습니다. 행정쟁송으로 할 건지,
당사자 소송할 것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기관 소송과 민중 소송은 행정법 제45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정주의라서요. 너무 쉬워요, 지금.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알면 쉬운 거예요. 물어보는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법적 구제 방법 관련하여, 자, 구제 방법이 행정쟁송 아니면 당사소송인데 그걸 나누는 게 처분성이란 말이죠. 따라서 위반사실 공표에 대한 취소의 제기가 취소의 제기로 그냥 넘어가 버릴게요.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청구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다. 이렇게 일단 쓰고는 있는데, 이렇게 쓰고는 있는데요. 사실 이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요. 이건 저도 사실, 고백을 하자면 신림동에서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답안을 보고 베낀 거거든요, 이게. 보고 베낀 건데, 흔히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정적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법적 구제 방법에서, 이게 취소의 제기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결과제거 청구권이 행사가 되려면요, 이겨야 돼요. 그죠? 그 기속력에 의해서 결과제거 의무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너무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쓰는 건 아니냐 싶은데, 일단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위반사실 공표단 취소기지,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명단 공표라는 것은요, 자, 명단 공표는 뭐다 했더니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어서 취소의 대상인들은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앞에 국민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므로 요 말을 써야 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의 정의입니다, 이게.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가 권력적 사실행위의 정의예요. 이 정의를 모르면 못 풉니다, 절대로 못 풀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 행정상 사실행위 중에 그 수인 의무의 부담을 명함으로 이는 국민의 권력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에서 시송의 대상에 대한 처분이다. 이를 권력적 사실행위를 한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요 용어를 쓰면 가산점이에요. 이런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란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그러면 국민의 신체 재산, 물리력의 행사하는 행사인데 국민의 신체에 대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재산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물리력의 행사예요. 그럴 때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요거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물리력의 행사가 권력성을 따진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쪽이에요. 국민의 신체 재산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인 것이지, 국가 재산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자, 국가 재산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 아시죠? 국가 재산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한번 보셨어요. 그게 뭐다? 매몰후보지 선정행위요. 매몰후보지 선정행위가 국가 재산, 즉 땅에 대한 건데, 그 땅이 국공유지입니다. 거기가 일반 사유지는 절대로 그 매몰후보지 선정행위로 선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매몰후보지 선정행위는 물리력의 행사예요, 땅에 대한. 근데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국공이다. 국유이면서 혹은 공유지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권력적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행정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단 공표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명단 공표가 행정소법 이하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인 행위 인지 문제다. 그럼 행정적인 행위 인지 여부. 너무 쉽죠? 인지 문제인가 인지 여부를 바꿔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게 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답을 쓰는 거예요. 자, 관행실법대요. 관행실법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내용과 취지 그대로 내용과 취지. 목적과 취지라고 쓰기도 했는데, 목적보다 내용이 더 좋아요. 내용과 취지. 그대로 보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명단 공표인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측면까지는 보고 맡기고, 그대로. 그 다음에 그 행위와 명단 공표 행위와 그 다음에 상대방 등 이해관계, 명단에 공표된 자, 상대방 등의 자 이해관계인의 자 그 다음에 실질적 결연성,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리상 이렇게 일단 미리 쭉 써놔요. 사안의 경우에 포석을.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넣어볼게요. 자, 국민건강보험법이 있고요. 위에 사례 영역이 나왔죠. 여기 국민건강보험법 나왔어요. 여기 참조조문 주는 게 이게 관련 법령이에요. 자,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그 명단, 그 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측면의 일방성, 요거 써주고, 그 다음에 명단, 요거는 좀 배우셔야 돼요. 요거는 좀 판례를 통해서 좀 외워놔야 돼요.
특히 판례를 통해서 외워야 될 건요. 권력적 사실행위 비권을 할 때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이 불이익은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이따 공법상 계약도 관행실법제로 풀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의 관행실법제로 풀어요. 요것은 법조문이 있어요. 예상되는 법조문이 있어요. 불이익을 주는 향후 처분이 나오게 될 법조문이 있어요. 그거 보고 베끼면 돼요. 근데 요 비권력적 사실은 요것만큼은 판례가 얘기하는 불이익의 내용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명예훼손 및 수치심 자극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사의 실질적 결연성, 취의제 분조요, 취소의 제의가 분쟁의 조기에서의 유효적절하다는 점에서 법칙행정의 원리상 취소의 대상자들의 행정적 행위다. 소결, 자 명당 우표는 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됨으로 취소의 제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명단은 공표되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뭐가 돼요? 낙인 효과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공표했던 명단 걷어들이기. 요거. 그다음에 결과 제거 청구권의 행사. 갑은 위법한 공표를 통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정정 공고와 같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조치를 구하는 등 결과 제거 청구성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 제거 청구성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을 처리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쓸 이유가 없다. 사실은 행정법상이니까. 행정법상 부재수단이잖아요. 행정법상 부재수단, 판례가 얘기하는 행정법상 부재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고가배상 청구소송도 판례도요, 민사소송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판례는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정말 점수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써도 됩니다, 사실. 근데 점수가 아까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거요. 자, 잘 고민하면서 쓰세요. 그래서 점수 때문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설문의 해결, 갑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법적 구제수단은 명당 공표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인 결과제거 청구와 고가배상 소송은 자, 묻죠? 11조의 3결 문제로 하면 되겠다. 11조. 혹은 동법 제10조 제2항의 관련 청구성으로 병합제결. 요게 답이에요, 사실 요게. 요걸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개의 얘기로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 별개의 목차를 써놨는데 사실은 이 목차 2번하고 요걸 묶거나 혹은 2번과 요걸 묶는 거다 이게 관련 청구성의 병합으로. 그래서 명당공표 취소인용 판결을 받은 후에 동법 8조 2항에 준용되는 민사소송의 기판력에 따라 민사소송의 결과제공 청구 국가명령을 제기했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커넥션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써야지 연결 없이 각각의 소송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제기할 때 이러면 점수 없어요. 요거 보려고 시험 문제 낸 거거든요. 조금 함정 문제 비슷하죠. 자, 메모르고지 선정이 아까 금방 얘기했었죠. 이거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 문제의 소지만 보면 이제 아시겠죠. 자, K군수의 메모르고지 선정 행위가 행정소포 19자 2조 1항 1호에야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관련 첫째. 자, 여기는 물령 점수가 자 20점이에요. 20점. 그럼 20점이면 당황해요. 와, 내용 많이 써야 돼요. 아니요. 목차를 써야 돼요. 목차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19자 2조 1항 1호에요. 자, 수송의 대상이 되는지 관련 첫째, 시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시수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 행위인지 문제된다. 처음으로 이렇게. 이게 오소독스한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선정해 시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행정부본의 국권직관. 자, K군수 메모를 선정 행위는 자, 국공유지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로서 자, 국민의 재산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에요. 아니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 이어서 시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제?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취소의 대상들의 행정청의 행위인지 여부. 관행실법대, 똑같이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내용과 취지인데, 주어져 있는 사례에 나와 있는 법령이 뭐냐 했더니,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법령이 되겠죠. 그래서, 가축 전염병 예방 법령의 내용과 취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매물 선정행위에 자 현재 준해 저령 측면의 우월성 똑같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자 매물을 선정행위와 자 요거 외우라고 했죠. 이거 비권사라고 했어요. 비권사니까 판례가 어떤 불이익을 말하는지를 외워야 돼요. 매물 선정에 이해관계 있는 자 불이익이 뭐냐? 판례가 얘기한 농수로서의 부적합할 수 있는 우려와 보건상 위의 우려 이렇게 썼어요. 판례가. 라는 불이익사의 실적 결연성. 이게 뭐냐면요. 농수로서를 부적합하고요. 보건상 위에는 뭐냐면요. 식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먹는 물이 아니다.
보고상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법칙행정의 원리는 당연히 뭘 쓴다고요? 취재 분조유 쓰라고 써요. 취재 분조유. 자, 취송의 제의가 분쟁의 조기에서의 유효적절하다는 점에서 법칙행정의 원리상 취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잠깐 이 안에 할 말이 진짜 많은데 그 말하면은 또 늘어질까봐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 할 말 많죠, 여기에. 자, 설문의 해결. K군수의 메모를 선정한 취송의 대상이 된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공표. 아까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표. 자, 법 위반 사실. 그 다음에 공표. 공표니까 아까 했었죠. 명당 공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점수가 10점. 10점이면 문제 소재에서 탈락시켜야 되겠죠. 명당 공표는 국민의 생명, 신체는 물리적 행사가 아니에요. 그죠? 신체에 대한 행사도 아니고 단지 뭐예요? 정신적 충격만 주죠. 따라서 아님으로 뭐뭐 이어서 뭐뭐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님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해서 행정법 19조 통법 제2조 제1항 1호에 취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그런데 이 취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3분설 취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취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취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취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인지 문제된다. 행위인지 여부 관행실법 때 계속 해왔으니까. 자, 기계적으로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이라고 쓰는데 그냥 내용과 취지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외워버리세요. 판례 보면 목적이란 말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용, 목적, 효과, 종류 다 같은 말이에요. 취지 다 같은 말. 자, 그 다음에 의 일방성. 그 다음에 요거는 명예훼손 및 수치심 자극, 불이익사의 실질적 결련성. 그 다음에 취재 분조유. 요거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저한테 배운 사람 쓰고 저한테 안 배운 사람 못 써요. 이거. 그래서 이거 종주한테 배운 답안이구나. 요게 나와요. 취재 분조유 법칙행정의 원리상 취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다. 자, 공표에 대해서 취송의 대상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계약 나왔습니다. 계약. 자, 계약. 자, 이 사건 입주 변경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장래를 향한 이제 무효하죠. 무효하는 의사표시죠. 자, 입주 변경 계약 해지의 위법을 다투고자 그래요. 해지의 위법을 다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해지가, 제가 해지 법적성 계약인데, 법적성질은 뭐예요? 만약 처분이면 취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그 안에는 취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취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취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라고 했어요. 취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취송의 대상이 되는 그 내 서브 타이틀에 또 취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은 취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예요. 만약에 취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계약의 해지에 불과하냐, 단순한 민사계약의 해지에 불과하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민사계약의 해지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죠?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뭐죠? 계약의 당사자라는 채권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99.9%가 확인 소송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죠. 그 다음에 해지를 다투기 위한 소송의 유형을 검토하래요. 그러니까 법적 성질을 알면은 소송 유형으로 갈 수가 있죠. 법적 성질을 알면 소송 유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너무 기계적인데, 기계적인 것을 트레이닝을 안 해놓으면 시험장 가서 못 푸는 거예요. 자, 문제 소재. 자, 입주 변경 계약은 첫 번째 법적 성질을 써야 돼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먼저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밖에 행정작용 중에 뭐에 해당하냐 했더니 공법상 계약이다. 근데 공법상 계약이 행정기본법 27조에 있다는 걸 알면 대박이에요. 이게 대전제니까. 됐죠? 자, 그래서 꼭 외우세요. 자, 그래서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공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이건. 따라서, 근데 이 공법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우리 행정기본법 27조가 공법상 계약이라고 아예 행정기본법이라는 공법에다가 지금 적어놨다. 두 번째, 그러면 공법상 계약인 입주 변경 계약의 해지는 뭐냐? 그랬더니 대등성을 본질로 하는 공법상 계약 영역에서의 행정작용이다. 이거 행정작용은 맞죠? 행정작용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행정작용이 반드시 공법상 행위인데 그게 반드시 처벌이다, 이렇게 어떤 스테레오타입적인 선입견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므로 행정법 38조 1항 19조 2조 1항 1호에 의하여 항고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에요. 그죠? 대등성을 본질로 하니까
일개 직구 일방성이 아니고 일방성의 반대말인 대등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입주 변경 계약 해지 법적 성질로 관련해서 첫째, 입주 변경 계약 해지가 행정법 38조 1항 19조 동법 제2조 1항에 의하여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닌데 행정청의 행위인지는 문제가 돼요. 이게 그 만약에 행정청의 행위라면 기속행위 재량인지 문제가 돼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답을 먼저 가르쳐주고 가는 거죠. 채점자한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교수님 이거 처분 맞거든요. 항고소송의 대상자들은 행정청 행위, 즉 항고소송의 대상자들은 처분이 맞거든요. 처분이 맞으니까 기속행위 재량인지 문제되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 녀석 봐. 근데 어떤 경로, 어떤 패스를 통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를 논증하는지를 봐볼까? 뭐예요? 이 시선을, 관점을 픽스해줘요. 그래서 여기다 픽스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관행실법대 다시. 그 다음에 입주 변경 계약 해지는 이제 주어져 있는 법률이 위에 사례에 있어요.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화하는 법률 이게 의 내용과 취지. 그 다음에 입주 변경 계약 해지 준해자령 측면의 일방성. 그 다음에 해지와 자, 입주 변경 계약 해지가 있는데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변경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주에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예정돼 있대요. 법적으로 보니까. 이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잖아요. 말은 안 따르면 계약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 해지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지금 예정되어져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 걸 불이익이라 그래요. 사이의 실질적 결연성. 법정 보고 뵙기라니까요. 이 법조문에 예정되어 있는 게 없는 건 비본사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보고 뵙기라고. 그래서 그 찾는 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항제 분조요. 여기서는 취주의 분조요가 아니라 항제 분조요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칙행정의 원리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행위다. 다음 기속행위 재량이죠. 채형 금문원 목특성이요. 자, 입주 변경 계약 해지에 근거가 된 도법 제42조의 문헌을 봤더니 이제 문헌을 가면 돼요. 42조의 문헌이 뭐냐 했더니 42조 입주 계약의 해지 관리기관은 주어. 관리기관은 해지할 수 있다예요.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기간 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죠. 따라서 문헌상 재량행위죠. 재량행위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재량 기속을 명백하게 하죠. 왜냐하면 의사표시의 주체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설문 해결, 입주 변경 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재량행위다. 그럼 소송 형식은 어떻게 되냐? 자, 입주 변경 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법 3조의 항고소송인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행위에 의해 다퉈야 돼요. 문제는 소송 유형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유형이니까 지금 항고소송밖에 없잖아요. 항고소송의 유형이잖아요. 항고소송의 유형은 뭐에 의해 달라져요? 하자 정도에 따라 달라지죠. 그 다음 두 번째, 입주 변경 계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확인의 이익이 불필요하면 소송 유형이 굉장히 이상해져요. 이거 정말 제가 이거 특이거든요. 이거 제가 맨날 이거 나온다고 찍는 문제 중에 하나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올해 507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507에서 얘기한 건지 병원시 수험생에서 얘기한 건지 헷갈려 죽겠어요. 여기저기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꼭 거기서 얘기했다고 착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해지의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설이에요. 자, 하자에 있는 처분이 당연 모의가 되겠으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학설은 뭐냐면 무효확인 소송의 활성화 관련 이 표현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학설을 무조건 있잖아요. 뭐 객관설, 주관설, 무슨 절충설 해가지고 학설 이름을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학설이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자 정도에 대한 학설의 대립은요, 이 중대 명백설에 의하면요, 자, 것으로서 중대 명백설이라면 무효 확인 소송 있죠. 무효 확인 소송은 상환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대하고 명백한 게 거의 없대요, 거의.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왜? 무효 확인 소송이 원래 소송 형식에서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민사소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일반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이행소송과 즉 청구권이 있을 때는 이행소송으로, 그다음에 형성권이 있을 때는 형성소송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은요 취소의 원칙이에요. 너무 독특하죠. 그래서 이런 계약 활성화 관련해서 무효가 되는 하자 정도에 대해 중대명백설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 중대명백설을 엔드로 해놨기 때문에 무효확인 소송을 활성화하려면요 중대성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명백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성을 빼버려요. 중대성설. 명백성의 이 시각 있죠. 객관적으로 명백한 걸 공무원, 그 일을 행하는 공무원의 시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조사무설. 여기도 중대성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백성 보충 요건. 중대성으로 하다가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나오면 그때는 보충적으로 명백성 요건을 끌고 들어와라. 이해되시나요, 이거요? 들어보셨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검토 및 산행, 법적 안정성과 구제적 타당성을 조화롭게 고려하는 중대명백성 판례가 타당해요. 언제나 검토는 판례가 타당하다예요. 언제나 검토는 판례가 타당해요. 세상에 판례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례를 비난하거나 판례를 비판하는 순간 이 사람은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상실이에요. 자, 그래서 입주 변경 계약 해지 하자의 정도를, 그러니까 법조계의 인물로는 자격상실인데 법학자하고 법조계하고는 달라요. 법학자로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법학자가 되는 게 아니고 법조계로 들어가는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법조계도 법조계가 있고 법조계도 있어요. 법조계 있으면 안 돼요. 법조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산업 집저감 및 공장설을 하는 법률 42조 위반을 다투는 것이에요. 하자 정도가.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실체법이죠. 실체법을 다투는 건 중대한 법규 위반이죠. 그런데 실체법은 당연히 해석을 해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명백한 법규 위반은 아니죠. 따라서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취소로 가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냐가 문제가 돼요. 판례라면 확인 판결이 확인의 이익밖에 없는 민사소송의 무효확인 소송과 달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 판결은 기속력이 있죠. 기속력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 기속력이 있다는 요 표현 쓰면 대박. 이거. 그러니까 보충성은 기속력이 있으면 보충성이 필요 없어요. 자, 보충성은 왜 보충적이죠? 확인 소송은? 왜 보충적이냐면 이행소송과 형성소송은 청구권 혹은 형성권에 의해서 현재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상태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확인소송은 기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불가합니다. 기존 상태를 확인하는, 상태라는 것은 변동이 없이 상태 자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동되는 건지가 뭔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그 다음에 그 검토가 불가능하면 그 과거 상태를 확인하는 걸로 가라. 그런데 우리의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요, 기속력, 상태의 변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의 확인 판결은, 확인소송은, 이 민사소송의 무효확인 소송은 이거는 상태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상태 변동이 있어요. 마치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처럼.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주 변경 계약 해지를 다투기 위한 소송 유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가장 원칙적으로 취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는 취소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는 무효확인 소송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자, 이걸 뭐라 하죠? 이거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의 취소 인용 판결이에요. 자, 취소 사유임에도 취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례는 다수학설처럼 소호 변경을 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 인용 판결을 해줍니다. 취소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 판결의 형식이 세 개가 있어요. 취소 소송에서의 취소 인용 판결, 그 다음에 취소송의 제소기간 내 제기간 내 제기하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제기간 내에 제기하는 무효확인 소송이 취소 사유에 그치고 있잖아요. 취소 사유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고 취소 인용 판결 해줍니다. 소변경 안 하고. 그래서 이 취소 사유임에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곧바로 취소 인용 판결 해줍니다. 판례는 이제 학설의 통설은 소변경 하라고 그래요. 판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을 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공법상 계약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될 수 있다. 행정지도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가 될 수 있다. 요 세 개를 외우시면 돼요. 됐죠?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행정작용이 7가지 행정작용이 있다고 해요.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행위, 공법상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이 7개의 행정작용 중에 사법형식의 행정작용만 시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닌 경우 시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의는 똑같아요. 구조는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있잖아요. 신청권은 있어야 돼요. 신청권은 있는데 거부 처분이 뭐냐면 요거죠. 그 국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경우예요. 그 신청행위가 처분이 아닐 때만 문제가 돼요. 이거 되고 이거 되는데 이게 없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의미가 없고 반드시 요게 의미가 있어요. 요게 그 신청권은 있어요. 반드시 신청권은 있는데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문제가 돼요. 그때 아까 얘기했었죠. 불이익 규정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불이익 규정에 하면 안 돼요.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이 행위로 나아가면 떡하니 뒤에 문 열고 딱 나가면 어서와 그래서 시벌허예요. 여기 시벌허라고 외우세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부과 허가거부 우려 시벌허가 떡하니 기다리고 있어요. 너 말 안 들어? 그럼 너 때려버릴 거야. 이게 불이익이에요. 그래서 불이익사의 실질 결정성할 때 이 시벌허 규정을 찾아내면 돼요. 한번 봅시다. 자, 호두도 얘기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부처분 이건 뭐냐면, 요거는 그냥 축산업, 이거는 좀 견해 드립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말고. 자, 이문 갈게요. 자, 게임장 개설 사실을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이 항의하자 A구청장은 갑의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신청을 발표했어요.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신청을 발표했어요. 그러면 갑은 이 반려 조치를 한 곳으로 다툴 수 있는가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봅시다. A구청장의 저희 안 보죠, 지금 여기 안 보는 이유가 한 곳으로 다툴 수 있는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틀에 의해서 마치 우리가 붕어빵 기계에다 이렇게 그 밀가루 이렇게 반죽 해가지고 거기다 부은 다음에 따끈따끈 한 다음에 불에 굽는 것처럼 똑같이 굽는 거예요. 지금 틀에 의해서 거푸집에 넣어가지고 쓰면 돼요. 문제 소재. A구청장의 건축물 대장 용도 신청 변경 신청 반려는 행정법 38조 1항에 의해서 항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첫 번째, 신청 반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문제된다. 첫 번째. 만약 거부처분이 아니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 행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구청장의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신청 반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려면 극이죠. 산의 경우, 그 신청한 행위인, 봅시다.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이 뭐냐면,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용도 변경해달라고 지금 신청했잖아요. 용도 변경은 갑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행정청에 알리면, 행정청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대장상의 그 변경상을 기재하는 행위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실행위 불가하다. A구청장의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신청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말고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물 현황 있죠, 현황. 이거는 뭐죠? 실권 밀감 기억나시죠? 실체적 권리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거는 맞아요. 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권기 할 때 뒤에 등자 있잖아요. 그 등에 걸려요. 그런데 요 용도 변경 있죠. 요거는 처분이 아니에요. 요거 기억하세요. 이거 차이 이거 객관식에 나와요. 이거요.
아시게.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의 그 현황이라든가 모양 있죠. 이런 것들은 권리 행사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용도 변경 있잖아요. 용도 변경도 물론 용도 변경에 의해서 땅값이 천차만별이긴 한데 그거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라는 요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의 의미가 땅값을 올리기 위한 용도 변경이 아니잖아요. 만약 땅값을 집가를 상승하기 위한 용도 변경이라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그 목적은 용도 변경의 목적은 땅값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땅의 쓰임새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행위에 불과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 토지대장의 지적 있잖아요. 지적. 이 지적은 실권밀관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좀 다르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용도 변경 신청 반려는 항구소유 대상 거부 처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용도 변경 신청 반려가 그렇다면 항구소유 대상의 행정적인 행위냐? 관행실법대 여기서는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반드시 뭘 찾아냈죠? 불이. 나머지는 다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내용과 취지, 그다음에 의일방성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A구청장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청 반려와 갑이 있는 대장과 등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대장과 등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우려, 이거 우려죠, 우려. 현재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제한 우려라는 불안정한 지위사의 실질, 이걸 외우세요, 요게 판례의 태도의 판례예요. 대장과 등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우려, 이게 판례야. 항구소유의 항제 분조예요. 항구소유가 분쟁의 조리에서 유효적절할 수 있는 측면에서 법치행정을 위해서 항구소유 대상이 된 행정적 행위다. 자, 그래서 반려는 항구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 하냐? 거부 처분이라 하지 않죠. 거부 처분은 소극적 거부죠. 요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안 한 거죠. 그래서 반려란 말 써요. 반려 처분이다. 거부 처분이 아닙니다. 거부 처분과 반려 처분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반려라는 적극적인 제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거, 우리 이제 저거 변시 모의고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요, 건축 있잖아요, 건축. 건축신고의 반려예요, 건축신고 반려. 건축신고의 반려에서 이 건축신고가 자체완성적 신고일 때, 자체완성적 신고일 때 그 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건축신고 반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자체완성적 신고니까 자완신고니까 이건 네가 접수를 하든 안 하든 수리를 하든 안 하든 수리 여부 불문하고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신고했던 신고 내용대로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나아간 거죠. 그랬더니 시벌허에 걸리더라 이게. 그래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적 행위가 된다. 거부 처분이 아니라 이를 건축신고 반려 처분을 한다. 혹은 건축신고 재해 처분 이런 거.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거부 처분은.